화려한 마천루 아래서 80대 노인이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캐리어를 끌며 공항으로 향하는 이곳. 싱가포르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라는데 왜 80대 노인이 무거운 식판을 닦아야 할까요? 그것은 국가연금이 살인적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풍요 속의 빈곤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푸드코트에서 시급 $5. 우리 돈으로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인들. 이것이 1인당 GDP 9만 달러를 돌파한 이 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1인당 GDP 9만 달러를 돌파한 이 숫자에 가려진 싱가포르의 진짜 얼굴은 부자들만 머물다 가는 거대한 호텔로 변질되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홍콩을 탈출해 이곳으로 몰려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잔치는 끝났고 비명소리만 가득하거든요. 금목걸이를 흔들며 손님을 맞던 자산가들은 사라졌습니다. 정작 그 땅을 지켜온 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와 임대료에 밀려 자기 조국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1인당 소득 1억 원이 넘는 아시아 최고의 부국에서 왜 이런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인구 재생산 엔진이 멈췄고 사회적 계약은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인데 말이죠. 오늘은 이 화려한 유리성이 무너지는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보며 우리는 번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숨이 턱 막히는 데이터들이 쏟아집니다. 9만 달러라는 숫자는 모든 시민이 부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만든 착시일 뿐이며 그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지속 불가능해지는 위기에 직면했거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공무원은 청렴하며 경제는 매년 성장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역설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글로벌 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조차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사치제가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똑똑한 인재들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납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공동체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국가 지표상의 성장이 개인의 일상적 풍요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싱가포르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고해상도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많던 기회와 풍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세계가 부러워하던 모델이 이토록 빠르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비싸진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톱니바퀴들이 서로 어긋나며 쇠를 갉아먹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국이 마주한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시죠. 이 문제를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과 주거난, 그리고 이민 갈등의 양상이 싱가포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망했던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간이라는 핵심 엔진을 어떻게 소모시키고 버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것은 곧 우리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는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왜 아시아의 보석이 더 이상 빛나지 않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하거든요.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삶을 담보로 잡았을 때 발생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 주거비 폭등의 역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현대차 아반떼 한 대를 내 이름으로 타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차값과 번호판 가격을 합쳐서 우리 돈 2억 원을 훌쩍 넘는 비현실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3천만 원이면 충분한 차가 이곳에선 벤츠 S클래스 가격이 됩니다. 이런 기괴한 현상이 매일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범위는 바로 차량 취득 권리증이라 불리는 COE 제도에 있습니다. 땅이 좁으니 차 대수를 제한하려고 번호판을 경매에 붙이는데 이 종이 한 장 가격이 카테고리에 따라 1억 원을 넘나들거든요. 결국 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도로를 달릴 권리를 돈으로 사는 셈인데 이 비용이 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 차가 없어도 그만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 폭등은 단순히 개인의 사치를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류와 서비스 비용 전체를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되었거든요. 택배비부터 식자재 운반비까지 모든 물가에 이 번호판 값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살인적인 주거 비용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싱가포르의 월세는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도심 고급 콘도의 경우 방 3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600만 원을 넘나듭니다. 이는 웬만한 중산층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 높은 연봉을 받는 엘리트 청년들조차 월급날이면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바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뿐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저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품으로 전락한 셈이죠. 이런 미친 주거비의 배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가 그토록 원했던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있습니다. 홍콩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갈 곳을 잃은 중국계 슈퍼 리치들이 현금 가방을 들고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이들은 고급 펜트하우스를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그 열기는 일반 서민 주택가까지 도미노처럼 번졌어요. 부자들이 집값을 올리자 임대인들은 너도 나도 월세를 올렸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은 무너졌죠.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2023년 4월 기준 60%까지 올리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불붙은 시장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성장의 열매는 외국인 자본가가 챙기고 그로 인한 고물가의 고통은 오로지 자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비극적 구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싱가포르 자부심의 상징인 HDB 공공주택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전체 국민의 80%가 자기 집을 가졌다는 수치는 사실 99년 임대라는 거대한 눈속임 위에 세워졌거든요.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99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빌리는 것인데 기간이 끝나면 집의 가치는 결국 제로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임대주택이 저렴해서 서민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고시장 가격마저 폭등했어요. 신규 분양을 기다리다 지친 청년들이 중고주택으로 몰리면서 2024년 기준 평균 재판매 가격이 6억 원대를 돌파했고 인기 지역의 경우 8억에서 1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내가 평생 빚 갚아 마련한 이 집이 내 자식대에 가서는 국가가 회수해가는 깡통이 된다는 사실을 싱가포르 부모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99년이 지나면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은 사라지고 국가가 다시 그 땅을 회수해 다른 부자들에게 빌려주는 구조거든요. 이 톱니바퀴 안에서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서 주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대판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자녀 임대 기간이 줄어들수록 집값이 폭락한다는 점입니다. 70년 남았을 때는 6억이던 집이 50년으로 줄면 4억으로 30년이 되면 2억 이하로 떨어집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노후에 그 집을 팔려고 보니 반갑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의 대물림이라는 꿈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40%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장하는 30%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죠. 주거비와 교육비가 동시에 치솟으니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지독한 각자도생의 도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정부가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줘도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월세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껍데기 정책일 뿐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이 기괴한 현상은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설계 오류예요.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아 사람보다 자본의 효율성을 우선시할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안방을 글로벌 자본에 내어준 시민들은 이제 조국을 낯선 땅이라 느끼며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급락하자 싱가포르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사회적 안정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자들에 대한 분노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남았거든요.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속 불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 싱가포르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GPD 수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일상을 담보로 잡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가 겪는 이 거대한 주거 잔혹사는 어쩌면 효율성만을 쫓아온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본 유입이 주거비로 전가되면 성장은 국민의 비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숨막히는 주거비 폭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싱가포르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가혹한 환경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주거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산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경쟁을 만든 싱가포르식 능력주의의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싱가포르의 아이들은 12살이 되는 해에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시험인 PSL이 성적에 따라 어떤 중학교에 갈지가 정해집니다. 이는 곧 미래의 직업과 연봉을 결정하는 운명의 꼬리표가 되거든요. 고작 12살짜리 아이들에게 세상은 실력 없으면 도태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근사하게도 능력주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숨 막히는 줄 세우기 시스템에 불과해요. 시험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아이들을 등급 매기고 상위권에게는 장학금과 기회를 몰아줍니다. 나머지는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구조거든요. 한번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부모와 아이 모두 광기 어린 경쟁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싱가포르 특유의 집단 심리인 키아수 문화가 등장하는데, 이는 지지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을 뜻합니다.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뷔페에서 접시를 가득 채우는 사소한 행동부터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는 집착까지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이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뒤처질까봐 월급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비로 쏟아부으며 유치원생에게도 과외를 붙입니다. 학원가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대신 문제집과 씨름하며 유년 시절을 저당 잡히는 중이거든요. 국가의 GPD는 올랐을지 몰라도 그 성장을 지탱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우울과 불안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러진 엘리트들이 창의적인 혁신가가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국가의 부품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정답을 맞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패를 두려워해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거든요. 싱가포르가 자본은 넘쳐나는데 전 세계를 뒤흔들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거세된 창의성 때문입니다. 실패가 곧 낙인이 되는 사회에서 도전은 사치입니다. 안전한 길만 찾는 것이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명문대를 나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거나 글로벌 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정답처럼 굳어진 거죠. 겉으로는 최첨단 도시국가를 표방하지만 내부 인재들은 창의적 에너지를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 국가 엔진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이 가혹한 능력주의가 이제 자국민 내부의 갈등을 넘어 계급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은 사교육을 받고 상위 궤도에 진입하는 세습이 고착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거든요. 공정함을 기치로 내걸었던 능력주의가 역설적으로 가장 불공평한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했고 성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짓밟는 차가운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계상이만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할 뿐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정밀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기괴한 성공이 과연 정답일까요? 싱가포르의 이 교육 잔혹사는 단순히 입시 문제를 넘어 한 국가가 성장을 위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자원이 아닌 도구로 취급할 때 그 사회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해지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거든요. 이제는 인구 재생산이라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엔진마저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 역시 이 가혹한 경쟁 환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뒤처지면 죽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견디기 힘든 이 레이스에 내 아이를 동참시키고 싶지 않다는 젊은 세대의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성장의 찬란한 불빛 뒤에 가려진 이 차가운 그림자가 싱가포르를 어떻게 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보죠. 이 지점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열된 능력주의는 창의성과 출산을 동시에 파괴한다는 것이죠.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부품처럼 갈아넣던 이 정밀한 기계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소멸의 카운트다운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이 지독한 능력주의가 불러온 인구 붕괴의 민낯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업이 성과를 위해 직원을 소모품으로 썼을 때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인간 소외의 비극은 이제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부자들만의 빈 껍데기 도시로 남게 될까요? 합계 출산율 0.97명. 이 숫자는 사실상 국가의 소멸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한국보다 상황이 조금 낫다고 위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시국가라는 특성상 이는 시스템 전체의 심장이 멎어가는 소리와 같거든요. 아이를 낳는 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싱가포르는 지금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이 부족한 인구를 밖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부족한 자국 인력을 외부에서 수입해 경제를 돌리는 거대한 정밀 기계와 같았거든요. 고급 인력은 금융과 정보기술 부문의 설계자로 배치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건설과 서비스업 말단에 배치하며 쉼없이 성장 가속도를 밟아온 겁니다. 2025년 기준 비거주자와 영주권자를 합쳐 전체 인구의 40%를 외부 인력으로 채워야만 돌아가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 효율적이었던 인구 수입 엔진이 최근 심각한 과부에 걸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국민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시작한 강력한 반외국인 정서거든요. 좁은 땅덩어리에 외국인이 끊임없이 밀려드니 지하철은 미어터지고 내 일자리는 위태롭다는 공포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겁니다. 특히 홍콩 등에서 넘어온 부자들이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인식은 국민적 분노로 번졌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나보다 현금 가방을 들고 온 외국인이 이 나라의 주인 대접을 받는다는 박탈감이 폭발한 거죠. 정부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취업 비자 발급 문턱을 대폭 높이기 시작했는데 이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는 너무나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규제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당장 도시를 유지할 실질적인 노동력이 증발해 버렸거든요. 식당에서는 접시를 닦고 음식을 나를 직원이 없어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지탱하던 건설 현장은 벽돌을 쌓을 숙련된 노동자가 없어 멈춰섰고 서비스업 전반에서 유례없는 구인난이 심화되며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중입니다. 이 인건비 상승은 고스란히 음식값과 물가에 반영되었고 이는 다시 살인적인 고물가라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외국인을 받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안 받자니 경제 엔진이 멈춰버리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셈이거든요. 사람을 수입해서 성장을 유지하던 싱가포르식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 내부의 인구 생산 능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사치스러운 꿈이라 느끼고 있거든요.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지독한 각자 도생의 도시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캠페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과거에는 이민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조차 싱가포르를 피하고 있어요. 살인적인 생활비와 외국인을 배척하는 차가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들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싱가포르 대신 인근의 다른 아시아 국가나 서구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유능한 청년들이 늘어나며 인재 유입 통로도 좁아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수입해서 성장을 사는 모델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중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효율성만을 따지며 인간을 규격화된 부품처럼 수입하던 시스템이 인간적인 한계치에 부딪혀 멈춰서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자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서로를 잡아먹는 모순의 정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변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고비용 구조와 차가운 경쟁 분위기는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국가의 번영이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을 때 겪게 될 필연적인 붕괴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수입해 유지되는 국가는 사회적 합의가 깨지는 순간 멈춘다는 것이죠. 내부의 엔진은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데 성벽 밖에서 몰려오는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지탱하던 또 다른 기둥인 지정학적 이점마저 주변국들의 거센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안쪽에서 시작된 균열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과 만났을 때 이 작은 섬나라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성벽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싱가포르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리적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벽 밖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물류와 금융허브의 지위가 주변국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싱가포르여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크라우나 건설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말레이 반도의 좁은 허리를 뚫어 운하를 만들면 배들은 더 이상 남쪽 끝에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항로가 수천 킬로미터 단축되어 시간과 연료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으니 전 세계 선박들은 당연히 이 길을 택하게 될 겁니다. 시장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싱가포르 항구의 물동량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국가 존립을 흔드는 재앙적 상황이죠. 단순히 배가 지나가지 않는 것을 넘어 기름을 채우고 수리를 하던 막대한 부가가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거든요. 앉아서 통행세를 받으며 부를 쌓았던 중개무역의 시대가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옆 나라 말레이시아의 추격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싱가포르 바로 옆 조호르바루 지역이 최근 조호르 싱가포르 경제특구로 지정되며 싱가포르의 자본과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인건비로 기업들을 유혹하는 이 전략이 무서울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부에 위치했던 공장과 물류센터들이 국경 너머로 빠져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싱가포르 시민들 스스로가 조호르바루로 이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출퇴근하는 싱가포르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국 시민들이 자국에서 밀려나 주변국으로 넘어가야만 생활이 가능한 이 기괴한 현상. 이것이 바로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이 추락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은 싱가포르의 생존 전략이었던 중립 외교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며 양쪽의 이익을 모두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 편이냐는 노골적인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국가 경제의 거대한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 역시 겉보기엔 화제성이 높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홍콩에서 넘어온 자본들이 생산적인 산업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 내수 물가만 폭등시키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거든요. 돈은 들어오는데 정작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이 기괴한 현상은 싱가포르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주변국들의 정치가 불안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골드 스탠더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은 제조업 기지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으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며 싱가포르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는 이제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질 준비를 하며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엔진은 노후화되는데 외부 에너지는 차단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싱가포르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고비용 구조와 경직된 시스템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기에 너무나 무거워진 상태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유리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며 우리 한국이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싱가포르의 오늘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잔혹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이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망했던 모델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장의 본질인 사람을 놓쳤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이제 싱가포르의 몰락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와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라는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정확히 몇 년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한국의 고해상도 예고편이나 다름없거든요. 국가의 지표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을 채우는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졌을 때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지속 불가능해지는지를 싱가포르는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믿음 아래 효율성만을 쫓아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사례는 그 성장이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교육 경쟁이 광기로 치닫는 동안 인구 재생산이라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멈춰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성장의 과실이 개인의 식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모순이 핵심입니다. 살인적인 주거비와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이민을 둘러싼 갈등까지 한국과 싱가포르는 놀라울 정도로 닮은 궤적을 그리며 낭떠러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효율적인 국가 통제와 엘리트주의가 만든 기적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고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숫자들만 남았거든요. 이제는 숫자가 말해주는 거짓 번영 대신 우리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중장년층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일궈온 5060 세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위태로운 흐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읽어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동안 정작 내 자식들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지는 이 기괴한 성공 방정식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겪었던 그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산의 수치가 아닌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싱가포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내부의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몰락을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새로운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영상을 만든 본질적인 이유거든요. 오늘 핵심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삶을 담보로 잡았을 때 인구는 멈추고 시스템은 붕괴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금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외국인 인력을 수입해 급한 불을 껐지만 결국 자국민의 일자리 상실과 주거비 폭등이라는 거대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민 정책을 고민하는 한국은 이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주변에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은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긴 시간 동안 아시아 최고의 부국 싱가포르의 그림자를 함께 추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왜 아시아의 보석이 더 이상 빛나지 않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하거든요.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삶을 담보로 잡았을 때 발생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 주거비 폭등의 역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